정유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요 해설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방송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휴장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가 설 명절 휴장 전 경마일이다. 그리고 휴장 전 경마일은 늘 혼전이고 배당이 많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죠. 염려스러운 점은 이제 24일 금요 경주부터 25일, 토요 경주, 일요 경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또 1월 27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토요일부터, 고향 갔다 오시는 분들, 또 서울 올라오시는 분들 많은데, 추석 전, 그리고 설 명절 전 경마일에는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립니다.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일정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지, 경마를 하러 굳이 해서 일정을 좀 미루거나 그러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 휴장 기간이 끝나면 이제 추석 휴장 때까지 7개월간 경마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해서 무리해서 금주 이렇게 어려운 경마일에 참여를 하시는 것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잘 했고, 1월 24일 금요 경주 여러 가지 편성구도, 그 다음에 경주별로 어떤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로 흐름은 특별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는 이제 금요 경주는 인코스가 정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일요 경주에서는 또 인코스로 경주를 진행했던 말들이 고전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구도로 진행이 됐는데, 1월에 이제 첫 주, 둘째 주 이때처럼 막 최악으로 무겁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또 모르죠. 막상 뚜껑을 열어봤는데 1번, 2번 게이트 말들이 또 능력 부진으로 실격을 당하고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산 경마는 초반부 경주는 어쨌든 배팅 강도 올리지 마시고 주로의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제주 경마야 당연히 또 어렵게 진행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초반부는 주로 흐름을 살피고, 또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경주들도 이렇게 중후반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초반부는 가볍게 가시고 중후반부 경주에서 배팅 강도를 올리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1월 24일 금요 해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짧은 경주거리이고 전적이 적은 말들, 그리고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여러 부류의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제일 세게 보는 말은 6번 네온빛이라는 말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신의 마필인데 마체가 좀 아등한 거 빼놓고는 다 좋아요. 주행검사 때는 차분하게 중위권에서 경주를 진행했고, 직선주로에서도 크게 추진하지 않아도 탄력도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그리고 주행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2주 이상 충분하게 훈련을 진행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어느 정도 기본 걸음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6번 네온빛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자, 이번 경주는 이제가 3세가 된 마필들 간의 접종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1번 스피드 시프라는 말은 주행검사 때 순발력만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번 메가플레이 데뷔전 3착을 했고, 정동철이 기승을 했다가 유현명이 기승을 하는데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8번 스타트맨도 주행검사를 잘 뛰었고, 10번 닥터 루이스나 12번 퀸즈 드래곤도 주행검사 때 순발력은 좀 부족해도 경주 종반의 끈기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런 말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이런 인기 마필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노리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말이냐? 노리고 있는 말이 한두가 있는데, 완전 종합치 백판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4번 울프 베르트라는 말입니다. 마명이 특이하죠. 울프 베르트. 이게 그 바이킹들이 쓰는 검인데, 검을 울프 베르트라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2세 때 데뷔를 준비를 했고 2세 때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다가 질병상이 생겨서 약간의 공백, 그리고 소속조를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통과를 한 게 아니라 이미 통과를 했고 직전 주행검사 때는 공백기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주행검사를 했는데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의 끈기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질은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밀리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28주 마방의 패턴이 이제 주행검사를 잘 진행한 이후에 훈련을 정말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 때 걸음의 변화를 보이면서 입상하거나 배당을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4번 울프 베르트도 그런 말입니다. 주행검사 모습은 그냥 추임력만 있네 이런 정도이지만은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스피드도 있고 탄력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4번 울프 베르트를 놓고 뭐 쌍복식도 마찬가지지만요. 배당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3복 승식 막권도 한번 공략을 해볼 정도로 데뷔전부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배당 복병 마필입니다. 물론 기생기수도 믿음이 안 가고 주행검사 때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세게 배팅은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1경주는 4번 울프 베르트를 놓고 가볍게 배당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는 제주마 6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발주기 이점에는 이번 와후로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죠. 원래 스타트가 느린 말인데 직전은 좀 운이 좋긴 했어요. 그리고 3번 청룡왕자는 공백기는 있는데 원래 스피드 좋은 말, 뭐 2대 마필들이 인기를 얻고 다른 여러 두 마필들이 도전 마필들인데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8번 세모다라는 말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 김한남이 기승을 했고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2회전 경주나 그전 경주 보면은 강수환이 기승을 해서 계속 걸음이 늘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직전에는 기승 기수가 진로 선택도 잘못했고 너무 늦은 취역을 해서 4착 못했는데 노련한 기술을 교체를 했죠. 장우성이로. 그리고 순발력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아예. 그래서 직전처럼 취업으로 올라오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타이밍을 잡으면 또 일찍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8번 세모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혼합사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편성부들 보면은 좀 한숨이 나오죠. 뭐 저배당 밖에는 공략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3번 어메이징카는 직전에 이제 선두권에 나선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2번 엘 카사도르도 직전 4차 미팅 세인트도 순발력이 좋은 말. 뭐 외곽 있는 말들은 상대적으로 뒷심은 좀 괜찮은데 발주기가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게 문제죠.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2번 엘 카사도르라는 말입니다. 데뷔전에서는 12번 게이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무리하니까는 걸음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직전은 9번 게이트였는데 게이트가 좋아졌죠. 그런데도 선행 3, 4열 외곽으로 좀 무리했어요. 그래도 데뷔전보다는 덜 무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걸음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3착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2번 게이트예요. 1번 미팅 세이트가 빠르면 보내놓고 그 외곽으로 따라가면은 데뷔 후 가장 효율적인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2번 엘 카사도르는 데뷔 후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2번 엘 카사도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약간의 혼전 구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3번 황룡강은 최근에 연속 입상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하고요. 4번 서간유심도 승군 첫 도전에 감량이 좀 있지만 하위군 씨와 그렇게 인상적인 걸음을 보인 바는 없습니다. 6번 달빛소리도 직전에 5등급 경주에서 드디어 적응하면서 3착을 했는데 이런 말들보다는 제가 기대하고 누리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8번 똘똘용맹이라는 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복승률이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좋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실전 모습을 보면은 어떤 편성을 만나도 일정하게 종반 탄력이 잘 나오는 걸음을 보여요. 그러니까는 전적에 비해서는 기본 능력이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앞에 갈 말들이 몇 두가 있거든요. 뭐 2번 성공승리나 3번 황룡강이나 뭐 외곽에 있는 7번 미래세계 이런 말들이 앞에 가는데 앞에 가는 말들이 그렇게 뒷심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8번 똘똘용맹이 타이밍을 잘 잡고 경주를 진행하면 종반의 끈기가 좋은 걸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8번 똘똘용맹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국산 육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경주의 형식이나 구도만 봐도 일단은 기복마 접전이죠. 기복마 접전이고, 1600 경주거리, 그리고 단거리 경주, 제대로 된 적응력을 보이지 못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바벨모모도 그렇고요. 4번 여수간이언도, 소드윙도, 닥터캐슬도, 외곽에 있는 플라잉 아이스도 직전에 입상을 했거나 3착을 했거나 가능성을 보였거나 또는 그 전에 그런 말들이 그 전에 그런 전적을 보인 말들도 여러 두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7번 닥터캐슬입니다. 자, 2회전 경주에서는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는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 외곽 전개 후에 꼴등을 했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아직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가 3세가 된 말이고 이제 3번 뛰었고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마들은 꼴등을 했다가도 1등을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무리하면 퍼졌다가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전개가 진행이 되면 또 입상을 했다가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자, 7번 닥터캐슬은 직전에 입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승기수도 교체했고 조교자도 교체했고 훈련 강도도 직전 경주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리면서 준비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회전 경주 때처럼 순발력도 경주 종반의 끈기도 확실하게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 닥터캐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4번 남조로 같이 직전에 우승을 했던 말들이 인기를 얻죠. 3번 새벽대로도 직전에 입상을 했고 이런 말들이 다들 기본 걸음이 있는 말들이고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최저배당인데 최저배당 막권을 깨러갈 수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8번 천지태왕이라는 말입니다. 자, 직전 경주까지 4등급에서 뛰었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 배당판에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인기 1위 마필로 기록을 했지만은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말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능력이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5등급으로 이제 레이팅 조정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중은 증가했지만은 4등급 경주에서도 우승도 하고 가능성도 계속 보여왔단 말이기 때문에 5등급 경주에서 이런 정도의 편성에서는 그 자체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등급에서 뛰다가 5등급으로 내려온 8번 천지태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배당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이번 경주까지도 배당의 흐름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 내뒤의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도전 마필 정도는 되지만은 능력은 좀 모자라요. 발주기 점이 있는 말들에 비해서.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5번 벌교의 힘입니다. 직전에 출연해드렸고 기대대로 선전을 했는데 제가 직전에 기대했던 거는 모래를 맞지 않게 선두 외곽으로 나서는 거였거든요. 근데 스타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착지 불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후미권 중위권에서 힘 한 배를 한 이후에 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비자발적인 취입을 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데 그래도 따라가도 탄력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전은 우연치 않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했지만 중위권에서 취입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고 플루토나 정문 펠릭스나 토 오브 더 트리가 무조건 앞에 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내놓고 그 뒤를 차분하게 쫓아가도 5번 벌교의 힘이 충분히 경주 종반의 역전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5번 벌교의 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6번 하여가가 또 인기 1위예요. 직전에도 압도적인 인기 1위인데 제가 그랬죠.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는 은퇴했다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기 1위 마필로스의 가치는 없다. 그래서 3척밖에는 못했는데 이번에도 또 인기 1위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직전에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엔 더 잘 뛴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도전 마필들 여러 두가 조금씩 인기를 얻는 구도로 경주가 진행이 되는데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4번 천마용사입니다. 최근에 4연속 입상을 하는데 순발력은 부족하고 경주 종반의 끈기만 좋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면 끈기가 좋은데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감량 이점도 유리하고요. 보통 순발력이 느린 말들이 발주기까지 분리하면은
너무 고전하는데 발주기까지 좋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중위권, 중후미권에서 힘 한 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종반 탄력이 워낙에 좋은 말이기 때문에 1110m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천마 용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국산호군 12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5, 6, 7, 8, 9 이제 후반부 경주에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배당도 많이 나오고요.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인기마필들이 별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뭐 10번 모닝주는 취입도 되는 말이긴 한데 취입으로는 좀 밋밋하고요. 2회전 경주처럼 선두권에 빨리 나서서 버티는 말이고, 골든에어도 마찬가지죠.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 외곽, 그리고 5번 그랜드 체이서도 순발력을 바탕으로 무조건 앞으로 빨리 가야 돼요. 따라가는 전개를 소화하는 말이긴 한데 따라가면 탄력이 덜 나옵니다. 자, 이런 말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하는데,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전혀 인기가 없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7번 텐그레라는 말입니다. 데뷔 후 우승을 한번 차지를 했어요. 선행을 가서. 그리고 아직은 모래를 맞는데 익숙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래를 피하거나 선두 외곽 전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직전 경주에 공백기가 있어서 재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때 모습은 괜찮아요. 그리고 재검을 진행한 이후에 충분하게 훈련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가 가능하냐, 그거죠. 자, 일단 5번 그랜드 체이서가 스피드가 제일 좋은 말이어서 선행을 쏘면은 요 선두 외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랜드 체이서하고 탱그레는 같은 마방의 말입니다. 골든에어 같은 마필들도 밀고 나올 수 있죠. 그럼 보내놓고 그 외곽을 따라가면 돼요. 예, 순발력이 있는 말, 모래 맞지 않게 선두 외곽 전개 후에 끈기를 보이는 데는 이호시키가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공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직전에 못 뛰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기를 얻지 못하지만은 딱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가거나 선두 외곽에서 자리를 잡는 순간 7번 탱그레는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7번 텐그레이 선전을 기대하면서 중고배당 막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는 제주마 3등급 12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입상권의 윤곽은 좀 가려지는 구도예요. 이렇게 발주기점이 있고 능력 있는 말들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다른 도전 마필들은 능력이 좀 모자라요.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3번 아연노입니다. 네. 2회전 경주는 선행을 갔거든요. 근데 직전에는 부중이 60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쉽을 했는데도 경주 종반의 끈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취입이 자유로운 능력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승군 첫 도전에 대폭적인 감량이점, 발주기점이 있다면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종반의 끈기가 양호한 걸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3번 아연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는 국산호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번 경주도 W 경주입니다. 인기를 얻는 마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다들 좀 문제가 있어요. 자, 3번 5삼 선라이즈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 외곽에서 그냥 버티는 말. 4번 플라잉 매니스는 연속 입상을 하고 있고 따라가도 되는 말이긴 한데 국산 육군 경주에서 그렇게 상대들이 센 경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탄력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덱시위너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 전개 후에 버티는 말. 10번 라임트리 직전에 늦발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올라왔는데 늦발하지 않아도 그렇게 인상적인 걸음을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인기 마필들이 별다른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외곽에는 12번 희망여신이라는 말입니다. 자, 작년에 2세 때 빨리 데뷔를 해서 이제 3세인데 이제 갓 3세인데 전적이 제법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좀 많다라는 거죠. 데뷔 후 가장 좋은 능력은 1400 경주거리에서 우승을 했어요. 김혜선이 기승을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은 직전 경주도 1600, 2회전 경주도 1600, 3회전 경주도 1600이에요. 그러니까는 경주거리를 늘려봤는데 직전 경주를 제외하고는 적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니까는 드디어 적응력을 보이면서 경주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이고 오착을 합니다. 네, 아직은 늘어난 경주거리는 무리예요. 소독주의 욕심이죠. 자, 이번에 다시
1400으로 이마필이 가장 잘 뛰는 경주거리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1400 경주거리가 직선 구간이 길잖아요. 스타트 잘 받아서 중위권 정도에서만 경주를 진행해도 경주 종반의 끈기 충분히 좋은 거는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거리, 직전 회복세를 바탕으로 더 나은 능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12번 희망 여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마 2등급 13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현장에서 기대했던 말의 컨디션이 좋다면 제주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일단 5번 신앙태자 직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인기 1위, 7번 천하군자 1등급에서 뛰다가 레이팅 조정으로 2등급으로 내려왔고 재검 때 모습이 좋기 때문에 최저 배당. 그런데 중요한 게 전적도 적고 보여줄 걸음도 많이 남아있는 말들이 몇 두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 배당 막권은 저는 어림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명품 바람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 3등급에서 입상을 했는데 원래 2등급에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레이팅 조정으로 3등급으로 내려가서 59를 달고 다시 입상하면서 2등급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2등급 말이다. 그리고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감량 이점이 있고, 1300 경주거리 제주 곡선 구간이 빨리 나오거든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게이트 이점이 있는 말들이 유리한데 10번 명품 바람은 스피드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선두권의 타이밍을 잡고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번 명품 바람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중고배당 막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국산사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네, 부산 경마의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중고배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거죠. 이제 중고배당이 나오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인기 마필들이 너무 과도하게 인기를 얻는 경주. 그러면은 배당 복병 마필들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들어와서 배당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또 다른 경주 케이스 보시면은 선행마가 워낙에 많아서 앞에 가는 말들이 막 지지고 볶고 접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쫓아가는 또 배당 복병 마필들이 선전하는 구도, 뭐 그런 경주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 것도 있죠. 뭐냐면 반대의 경우 앞에 가는 말들이 많지 않은 구도에서 어느 한두의 마필이 작심하고 선행을 쏴버리면은, 시원하게 쏴버리면은 이런 말들이 버텨서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요거는 반대죠. 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 배당이 나오는 경주. 근데 이번 경주는 그런 케이스인 경주예요. 왜냐하면은 인기 마필들을 보면은 다들 맹점이 있어요. 뭐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다라고 해서 종반 탄력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아예 순발력이 부족해서 맨 뒤에서 바닥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초반에 선두권에 붙지 못해서 중후미권으로 쳐지면 한없이 쳐지는 말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말들이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 그 맹점을 파고 들어갈 말이 배당 복병 마필이고, 훈련 컨디션 좋고, 제가 선호하는 기수까지 기승을 했고, 배당까지 좋기 때문에 메인 승부 경주로 저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마표가 발표되고 금요 경주를 분석하면서 이번 7경주의 배당 복병 마필은 그냥 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7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중고 배당 막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는 혼합사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뭐 6번 최격차가 워낙에 잘 뛰고 있죠. 직전에는 선두권에 빨리 나섰더니 후속 마필들을 14마진 차이로 이겼는데, 최근 경기가 계속 잘 타야 될 거예요. 한 번만 삐끗하면은 또 다른 기술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600에서 18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아 보여요. 1600까지 단계를 밟아왔기 때문에, 1200, 1400, 1600 단계를 밟아왔기 때문에 5월 히스레드는 순발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반 걸음이 좀 부족하다는 걸 보여줬죠. 8번 블랙펠컨도 차분하게 참아도 탄력이 좀 밋밋하고. 자,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2번 황제입니다. 황제. 직전 경주까지 8전의 전적을 뛰었는데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속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입상시키려고 정말 훈련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직전 경주에 3착을 했죠. 그런데 발주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빠른 말들은 정해져 있고 다실바의 기승에 발주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에 붙일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직전 경주보다는 일찍 스퍼트를 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더 나은 능력을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2번 황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경주 부산 구경주입니다. 2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뭐 단거리를 잘 뛰는 말들이 워낙에 많이 출전하는데 상위군 단거리 경주가 인기마 접전으로 끝나지가 않죠. 자, 10번 컨트롤러는 승군 첫 도전의 경주 조건이 좋죠. 대신에 따라가는 전개는 안 되죠. 그래서 뭐 선두 3, 4열 외곽을 돈다. 또는 너무 외곽으로 무리한다. 그랬을 경우에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고요. 이번 뭐 영광의 에이스 뭐 최근 실전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다 뛰었다라는 판단이에요. 정말 최적의 전개를 진행을 해도 안 돼요, 말이. 그리고 5번 아너칼 차분하게 경주 진행하니 위해 한 발 쓰는 말인데 이렇게 인기말을 팔려서는 안 되는 말이죠. 6번 킹 애니데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말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한두가 있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좋아하는 말. 외곽에 있는 11번 퍼펙트 액션입니다. 직전 중거리 경주에서 추천했어요, 제가. 근데 거의 꼴등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10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으로 나서려고 계속 밀어붙이고 몰아대고 하다가 그냥 외곽으로 무리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송경윤이가 2승을 했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무리하게 탔는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잘 알 거예요. 직전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경주를 진행해야겠다. 그러면 1200 경주 거리는 정말 강자잖아요. 직전 1400도 전에 추천했지만은 3회전 경주 몰로가 기승했을 때 그 당시 같이 뛰었던 말들이 2등급에 가서도 다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컨트롤러도 이겼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다시 1200 경주 거리 직전 입상에 실패했던 기술을 연속해서 기승을 시킨 거는 직전에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풀어가서 입상을 시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 나설 컨트롤러 외곽으로 빠르게 따라붙어서 경주를 진행하면은 1200 경주 거리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1400, 1600을 워낙에 못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종합치 백판이지만은 노릴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11번 퍼펙트 액션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경주도 중고배당 막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월 24일 금요 해설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금요 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